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네요. 24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대17로 패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네요. 이번 경기를 통해 기아의 문제점이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팀이 경기 중 실수를 최소화하고 더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실수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니 더욱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팀이 어떻게 개선할지, 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기대됩니다. 이번 패배가 그들의 반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홈런을 통해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네요.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기아는 3회 초 박찬호 선수와 6회 초 위즈덤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반격하며 2대5로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이런 장타력을 보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기아의 장타력은 분명히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가 오면 다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해서 흐름을 타지 못한 채 결국 패배로 끝났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홈런을 포함한 공격적인 모습은 긍정적이었지만 수비와 경기 운영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만약 기아가 공격력은 물론 수비나 전반적인 경기 운영을 보강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실책이 나온 순간이었네요. 6회 말 박병호의 솔로 홈런으로 삼성이 한 점을 추가한 후 기아의 수비가 큰 실책을 범하면서 경기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최현준 선수가 중견수 쪽에서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주자들뿐만 아니라 타자 김지창까지 홈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삼성은 6회에만 무려 8점을 추가하며 경기를 확실히 세게 박았습니다. 이 순간이 경기를 뒤집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아가 경기를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삼성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중견수 아반타와 포구 실책이지만 사실상 수비의 집중력이 부족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기아가 이런 실책을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견고한 수비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팀의 정신적 준비와 훈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 상황이 확실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는 분석이네요. 실책은 18개로 리그 최소 실책 6위에 해당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 수비력은 그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효율, DR에서 0.646을 기록하며 리그 9위에 그친 것은 기아의 수비력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위인 LG 트윈스 0.739와는 1할 가까운 차이가 나는 점은 큰 차이를 보여주죠. DR은 실제로 인플레이 타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웃 처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책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수비 구멍들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아가 리그에서 덜 낮다는 것은 수비 시에 놓치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경기에서 실점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작년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나이 0.667로 리그 4위였고 실책수는 압도적인 최하위였죠. 올해는 실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비력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작은 실수라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아가 경기 중 실책을 줄이는 것 외에도 수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수비의 빈틈을 메꿀 만큼 강력한 공격력과 투수력을 갖추었네요. 팀 타율 0.301, 출루율 0.369, 장타율 0.459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폭발적인 힘을 보였고 그 덕분에 수비에서 발생한 실수나 빈틈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으로 실책으로 인한 실점을 만회했다는 점에서 팀의 공격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자책점 ERA 4.40으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투수력이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투수진 덕분에 실책으로 인해 실점할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공격력이 그 실점을 상쇄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올해 기아는 실책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수비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격력이 예년만큼의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투수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면 이번 시즌에서도 공격력과 투수력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수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강점, 특히 공격력과 투수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아가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한다면
수비에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공격력이 크게 떨어져 팀 타율 0.240, 은 리그 9위, 출루율 0.325, 은 8위에 그쳤고, 장타율 0.389, 은 5위로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한 평균 자책점 5.06, 282로 투수력도 작년만큼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비력까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기아는 5할 승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팀이라면 이런 경기력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최강자의 모습을 보였던 팀으로서는 그 빈자리를 충분히 메우지 못한 느낌이죠. 물론 김도영 같은 슈퍼스타의 부재는 큰 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지난 시즌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시즌이 아직 119경기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아에게는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수비 약점을 메꾸는 일인데 수비의 실수가 경기 흐름을 크게 바꾸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비 효율을 높이고 공격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투수진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아가 남은 시즌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비의 안정성과 타선의 회복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타선에서 작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다시 5할 승률을 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